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1일 19시 평일에 진행되는 자바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제가 띄워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오늘은 넘기지 마세요. 다 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안에는 꼭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를 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를 그냥 아무 브라우저나 띄워서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소대문자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소문자 22, 대문자 55, 소문자 Q겠죠? 소대문자 구별 꼭 해주시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자,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10월 평일 19시 자바 수업 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좀 드려야 되는 자료,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내드리는 문제 혹은 정답 공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수업 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3시간 수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는 찍으세요. 사진을 찍든 아니면 메모장에 기록을 남기든 아니면 뭐 본인 마와이 채팅에다가 써놓든 뭐든 좋습니다. 이거는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자바 1, 2 과정 진행하면서 이 수업 페이지는 계속 쭉 이어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다들 기록을 해 주시고 숫자 0 아니고요. 알파벳 5입니다. 알파벳 5 맞죠? 맞습니다. 자, 기록이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이 코리아 IT 대전 지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자바 1, 2 과정 쭉 평일에 이제 월화수목금에서 총 한 달간 4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 수업 페이지는 계속 이거 하나로 쭉 이어질 거고요. 이 안에 제가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절대로 이건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이제 학원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북마크로 혹은 즐겨찾기로 남겨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사라져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강의장은 이제 여러 수강생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실수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또 한 번씩 포맷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메모장에 띄워드렸던 거 보면서 이거 사진, 주소 같은 거 사진 찍을 필요 없다, 기록 남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과 제 목소리, 그리고 이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녹화를 하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 수업 영상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항상 이제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번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 유튜브 링크 한번 같이 들어와 볼게요. 근데 이제 그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페이지를 사용하는 코드펜이라고 하는 사이트와 유튜브에서 그 링크로 연결되는 그게 이제 차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컨트롤 클릭 혹은 우클릭해서 새 탭으로 링크 열기 이거 하시면 문제없이 들어와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채널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재생 목록이에요. 네. 자, 지금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거나.
재생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재생 목록들이 존재하게 돼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진행했던 수업들에 대한 영상들도 아직도 계속 공유가 되고 있고, 혹은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또 진행하게 될 다른 수업들,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재생 목록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떤 걸 보고 내가 듣는 수업인 걸 판단해야 되냐면, 자, 이런 겁니다. 2023 연도겠죠? 그 다음에 대시 다음에 07 월이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목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는 2023 10 띄고 자바라고 되어 있겠죠. 네. 해당 재생 목록은 지금 영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딱히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제가 1교시 끝나고 바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재생 목록이 하나가 새로 생겨날 거니까 그때부터 확인이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도 녹화인데, 아까 메모장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있죠. 뭐 구글은 뭐 없지만 뭐 깃허브나 프로그래머스, 코드.org, 타이핑 클럽, 뭐 코드업, REPL 이런 것들은 저희 수업 페이지에 링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래머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타이핑 정글, 이게 타이핑 클럽이에요. 그리고 뭐 코드.org, 뭐 REPL 이런 거 링크로 다 존재하니까 굳이 저 주소를 기억하려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네, 어차피 영상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첫 수업으로 이 과목을 들으시게 됐다 보니까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이 적을 텐데, 저희 학원에 근무하시는 거의 모든 강사님들이 대부분 이걸 하세요. 유튜브 영상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습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건 강사들이 강사 시간 내서 일부러 따로 하는 거예요. 학원 측에서 이런 거를 제공해 달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강사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수강생분들이 좀 더 좋은 이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복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영상을 녹화를 했고 그 영상 녹화된 걸 그대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이걸 믿고 수업을 그냥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공부하는 게 다른 것, 그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녹화를 풀로 다 하지는 않아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풀로 다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거의 끊지 않고 녹화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녹화를 끕니다. 왜냐면은 화면 띄워놓고 시간 들였는데 녹화 시간만 가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정지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시는 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개개인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종합적인 힌트를 드리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뭐 부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녹화를 끈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에 안 남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진짜 온전히 복습의 용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이 영상을 믿고 좀 수업을 마음대로 막 빠졌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래요.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아니고 의무교육 같은 게 아니고 학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네, 수강료를 내고 들어오신 만큼 또 얻어가는 게 많아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 참, 다른 영상들 보셔도 돼요. 지금 저희 자바잖아요. 여기 자바 수업했던 거 많거든요.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언어 공부를 어느 정도 다른 거라도 했던 분이나 아니면은 이 언어 쪽,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초반 자바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볼 새가 없을 겁니다. 이제 저녁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복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영상 찾아보기보다는 내가 들었던 수업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네.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그럴 시간이 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유 되시면은 보셔도 돼요. 이건 제가 그냥 공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제 질문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링크가 하나 더 있죠. 질문상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씩 눌러보실래요? 얘는 이제 카카오톡은 다들 사용해 보셨겠죠? 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오픈 채팅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제 설명을 듣고 혹은 문제를 풀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거나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손 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수업의 흐름이 너무 끊기지 않는 한 제가 그냥 다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네. 혹여나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원 내에서 저를 마주쳤어요. 근데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저 붙잡으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급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웬간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해요. 혹은 수업에 오기 전에 학원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게 생겼어요. 막 찾아보겠죠, 열심히. 근데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땐 제가 여러분들 곁에 없잖아요. 그렇죠? 막 기억해뒀다가 수업 시간에 와서 물어봐야지. 그래도 돼요. 근데 막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데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인데 3일 동안 어떻게 참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있는 게 이 오픈 채팅 방입니다. 여기 1대1 오픈 채팅 참여하기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 수업 페이지도 모바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네. 들어오셔서 이거 누르시면은 저랑 1대1로 연결되는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을 하게 돼요. 그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뭐 개인 프로필, 뭐 카카오 프로필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누구다, 어떤 수업 듣는 누군데, 나 이런 거 좀 궁금해서 질문한다 라고 질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링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수업 페이지에 링크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이해가 중요하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수업 듣는 누구다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도 저는 이 질문방을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시면 제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처음 봤죠?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봤잖아요. 제가 이제 아마 원 중반 후반쯤 되면은 여러분들을 이제 서서히 이름과 얼굴을 매칭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 기억을 해도 이제 카톡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소개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수업 중에 지켜봤던 여러분들의 그 실력 수준과 모습 이런 걸 생각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딱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질문하는 방법.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해서 풀어놓은 느낌인 거고, 키워드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문을 한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난 뭘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질문할 내용. 내가 어떤 걸 물어볼 건지. 이게 명확해야겠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할 내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질문이 불가능해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을 어거지로 했다고 해도 제 답변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줘야 그걸 알아내고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아, 내가 모르는 게 이거였는데 알아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근데 대답을 들었어요. 해결이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상황이 문제를 풀다가 뭔가 막혔다. 그럼 그 막힌 게 예를 들어 문법 때문인지 아니면 응용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이야 언어를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서서히 수업을 듣고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느껴지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모르는 거고 뭐에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린다거나 혹은 이거를 참고해서 좀 이해하시기 쉬운 자료를 첨부해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자,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 문법을 몰라요. 수업을 들었고 영상을 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을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채팅방에 와서 저 이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그냥 딱 하시면 제가 돌려보낼 겁니다.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해보세요 라고 돌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상에 대한 복습 자료, 녹화본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얘가 없어도 저는 돌려보낼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자바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직종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개발자에게 구글링. 얘네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 제가 정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발자 중에 구글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막 20년, 30년 동안 개발 한 길만 팠어요. 실력 대단하겠죠? 그 사람 구글 없이 개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글에 입사해서 근무하시는 유능한 직원분들, 뭐 네카라 쿠베당도 많죠. 좋은 기업들. 그 기업들에 계시는 진짜 그 엄청난 경력자 분들도 구글 없이 개발 절대 못해요. 사실 개발은요, 개발자 역량이 한 10%고요. 구글이 가져다주는 정보가 90% 정도 돼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구글이 가져다주는 정보라고 했죠. 얘가 그냥 저한테 정보를 주진 않잖아요. 이 정보를 찾는 게 구글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자는 내 역량 10% 말고 90%를 얘한테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얘를 충족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얘를 해야 되잖아요. 구글링을. 그럼 우린 뭘 연습해야 돼요? 구글링을 연습해야 됩니다. 당연히 개발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알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10%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응용하는가는 구글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 몸에 구글링이라고 하는 게 배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청국장 레시피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더라? 생각이 잘 안 나요. 검색해보죠. 그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돼? A라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구글에 치는 겁니다. 그게 구글링이에요. 근데 구글링도 실력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 사례가 되게 많이 늘고 있는데 본인 이력서에다가 구글링이라고 적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구글링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한 줄이에요. 경력이 높다고 구글링을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겠지만
무조건 잘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봐야만 이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해야만 느는 거예요. 그렇다고 따로 막 공부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언어적인 공부를 할 때 계속 지금부터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하나를 검색해도 남들은 이제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했을 때 남들은 3까지 안 돼요. 그럼 4부터 10에 대한 부분을 검색을 하겠죠. 우리 이제 1이잖아요. 그럼 1부터 10까지 검색하는 경험을 쌓았대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는 우리가 3이라는 경험을 더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경험을. 그렇죠? 그래서 시작부터 구글링에 대한 습관을 몸에 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아주 중요한 거고 저도 실제로 공부할 당시에 얘를 정말 못 다뤘어요. 근데 일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이제 회사는 제가 못한다고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잘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발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링 스킬이 늘었고 그 는 스킬 덕분에 제 개발 실력도 늘었고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구글링을 여러분들이 몸에 습관을 배기 위해서 무조건 모르는 게 생기면 구글부터 키세요. 그냥 이거 키는 거예요. 나 뭐 몰라. 그럼 일단 얘 키고 생각해요. 나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뭘 모르지? 뭘 검색해야 되지? 이제 내가 모르는 거 찾아요. 그럼 그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자바 포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구글에 검색했죠. 정보가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헤이징이 왜 안 나오지? 헤이징 번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이걸로 보자. 자, 제가 자바 포문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검색 결과가 약 이게 몇 개야? 436만 개 정도가 나왔어요. 많죠? 자, 근데 제가 얘를 뭐가 달라요? 방금 전이랑? 한글로 검색했냐, 영어로 검색했냐밖에 없죠. 심지어 폰은 똑같아요. 자바를 영어로 썼냐, 한글로 썼냐 차이예요. 검색 결과 어때요? 이건 몇 배의 느낌이 아니죠. 단위가 아예 달라져 버렸죠. 네, 실제로 이렇습니다. 구글에 있는 정보는 정말 방대해요. 그리고 이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 외국에서 제작된 거고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정보 자체도 우리나라 한국말로 정의되어 있는 것보다 영어로 정의되어 있는 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가 나오기도 하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이상 이제 한글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영어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글링은 우리가 이제 일단 익숙한 한글로 많이 해보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정보를 제대로 못 찾고 답답할 때는 영어로도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구글링이 아주 중요한 건데 자, 구글은 정말 친절하게 이걸 치면 알려줘요. 구글링 잘하는 법 너무 간단하죠. 제가 지금 구글링에 대한 중요성을 막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럼 구글링을 잘해야 되겠네? 뭐 어떻게 검색을 하면 좋을까? 그냥 검색하니까 나오잖아요. 날 어떻게 쓰세요까지도 알려주는 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한테서 정말 어마무시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우리 걸로 만들어내야 우리가 개발을 하건 앞으로 이제 뭐 개발 쪽 관련 일을 하건 뭘 하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구글링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네이버링, 뭐 다음링 이런 건 없을까요? 자, 네. 개발자들은요, 개발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일단 구글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있는 검색 결과, 다음에 있는 검색 결과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와요.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100%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섞여 나오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뭔가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러면 네이버 가지 마세요. 구글에 계세요, 구글에.
이제 정말 너무 일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에 검색하면 오히려 정보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빼고는 그냥 대부분의 모든 검색을 구글에서 하세요. 얘가 정보량이 몇 배는 커요. 애초에 검색 결과가 구글에 막 섞여 나온다고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글링이라는 말은 있는데 뭐 네이버링, 다음링 이런 말은 없는 겁니다. 그 네이버나 다음도 상당히 좋은 포털 사이트지만 구글에는 비할 수가 없긴 해요. 정보의 양이, 질과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검색해서 봐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방식 같은, 약간 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예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뭐 이상한 걸 좀 붙였는데, 이런 거 붙이면 2021년 이후 자료만 나와요. 이런 이제 단축, 요약, 뭐라 그래야 될까, 명령어 같은 것들도 저런 꿀팁 팁 글 같은 걸 읽어보면은 잘 정리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막 좀 심한 경우는 진짜 1900, 막 한 60년대, 70년대 글, 60년대가 아니지. 한 80년대 글 나오고 막 이래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이제 시대가 지금 23년이니까 엄청 변했는데 그 옛날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언어 문법도 그래요. 옛날이랑 완전 초기랑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구글링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일단 구글부터 거쳤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수업에서 다뤄졌던 내용이라면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하고 질문을 하셔도 되긴 해요. 구글 안 거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조금 다른 얘기다 싶으면은 무조건 구글부터 갔다가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얘기를 하나씩 할 건데 이것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지금 안내를 해놨고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새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지메일 많이 쓰시잖아요. 지메일도 워낙 계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메일용으로 혹은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그 연동 용도로 지메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계정 말고 개발 공부용 혹은 개발용 계정 지메일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분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취업까지 생각을 하시거나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무조건 분리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두 개를 받았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A는 이제 자기 이력서에다가 개발자 이력서입니다. A는 여기다가 네이버를 써왔어요. 근데 얘는 이제 지메일을 써왔습니다. 둘이 실력이 완전히 동일하고 인성도 동일하고 뭐 나이 이런 거 다 똑같다고 해볼게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이거 두 개만 다른 거예요. 제가 회사 대표면 전 지메일 뽑을 겁니다. 왜냐면 개발자 뽑는 상황이잖아요. 개발자는 구글이 필수니까. 실제로 요즘 뭐 네이버 계정들도 대부분의 사이트에 다 연동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발 관련된 뭐 교육 사이트 혹은 뭐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지메일로 연동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거 진행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타이핑 클럽 컨티뉴 윗 구글로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컨티뉴 윗 네이버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계정이 좀 더 연동이 더 많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지메일 계정을 하나 개발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한테 지메일 계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지메일 계정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마 한 5개쯤 됐던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쓰던 건 잘 기억도 안 나고 막 되게 많은데 이게 자꾸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용 계정을 또 만들다 보니까 개수가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지메일은 개수가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꼭 만들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말이 나온 김에 얘까지만 좀 할까요? 자, GitHub 여러분들 GitHub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것도 제가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GitHub 요즘에는 또 다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나와가지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80% 이상의 개발자는 이건 전 세계 기준일 거예요. GitHub를 다 쓴다. 다른 GitHub랑 유사한 툴들도 많아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다른 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도 얘가 아마 제일 시장이 클 거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할 거고 왜냐면 무료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무료인데다가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좋습니다. GitHub 얘도 필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상 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바2 수업이 끝날 때까지 얘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가 뭐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수업에서 다뤄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자바 공부하시고 뭐 추후에 뭐 웹개발까지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웹개발 들어오시면 그때는 거의 필수라서 그때 무조건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 가서 제가 했던 웹개발 수업들 초반에 좀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거 GitHub를 다루는 방법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네, 여기 가야죠. 뭐라고 쳐야 돼요? GitHub 다루는 법. 다 나옵니다.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좀 심화적인 것까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는 방법이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초적인 것만 딱 이해하고 사용법만 익히면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얘는 가입만 미리 해둔다 라는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GitHub로 연동 로그인을 또 해야 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GitHub가 뭔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는 개발자들이 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이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 이거긴 해요. 협업 툴. 협업은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개발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 없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혼자서 막 다 만능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저도 간단한 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혼자 시키지 않아요. 여럿이 함께 합니다. 그게 효율이 더 잘 나오니까. 그리고 그만큼 작은 걸 회사가 할 리가 없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다 방대한 양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개발자는 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발자들이 협업을 한다라는 건 그냥 뭐 얼굴 맞대고 모여서 회의하고 뭐 보고서 쓰고 뭐 서류 작성하고 이런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개발자라는 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코드를 각자 짜가면서. 그럼 그렇게 각자가 짠 코드들이 결국 합쳐져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코드를 합치는 역할을 이 GitHub가 해줍니다. 각자가 작업한 내용이 서로 엉키지 않게끔 보관을 할 수 있는 보관 용도, 보관 저장소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저장소 안에서 이 코드들을 합쳐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생산 관리 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소스 관리, 뭐 코드 관리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협업을 위해서
내가 짠 코드들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는 거는 내가 이 컴퓨터를 벗어나면 사실 못 쓰는 거잖아요. 뭐 메일에 보내놓거나 USB에 매번 옮기거나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양이 커질 거고 매번 옮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막 몇십 명이면 언제 그거 다 합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GitHub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다 GitHub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사실 그러면 지금 그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나는 뭐 같이 일을 할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하는 상황인데 왜 벌써부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이 GitHub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과정이나 이런 코드들, 내가 작성했던 코드들을 꾸준히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첨부하는 겁니다. 그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GitHub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GitHub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다뤄지진 않겠지만 미리 가입해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